안녕하세요. 웃디모 웨딩입니다. 결혼 준비, 스드메 준비를 가장 싸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면서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원장급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면 알뜰 결혼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는 웨딩드레스 샵에서, 메이크업 샵에서, 부케샵에서, 본식 사진 원판 스냅 팀에서, 스튜디오 업체에서 싸게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돈 주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 200만 원 계약 받으면 얼마를 나눠주는 식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드메 패키지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죠. 보통 업체들은 C등급의 패키지를 판매를 합니다. 좋은 구성이 좋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싼 구성이 나쁜 거 모든 신랑 신부가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싼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업종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워 삶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스드메 패키지는 계약과 동시에 추가비가 시작합니다. 모든 업체가 신랑 신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각종 추가비를 받아서 마진을 챙깁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스드메 패키지가 어째서 결혼하는 날까지 4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될까요? 스드메 패키지는 정찰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퀄리티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D등급, C등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날까지 B등급, A등급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죠. 바보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추가를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추가를 하고 2명은 안 하죠. 그런데 어째서 추가를 내고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 동영상을 2번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웨딩 컨설팅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웨딩 업종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 관련 후기 글을 써서 포인트를 받아가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글 하나 써주는데 3만원. 그래서 10개를 쓰면 30만원. 100개를 쓰면 300만원을 차감해 준다는 거죠. 또 이런 내용들을 모 카페에다가 사람들이 스드메 준비 영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글도 올립니다. 이 글은 무조건 신부가 올리는 게 아니고 웨딩 플래너가 손님인 척 올리는 글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웨딩 컨설팅이나 결혼업종 업체에 방문했을 때 좋은 글 써서 차감받으라면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후기를 쓰겠죠. 근데 나쁜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써야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인트를 쓸 겁니다. 받기 위해서 나쁜 업체도 좋게 써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쁜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쓰는 후기에 의해서 그 업체가 좋은 업체로 둔갑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은 여러분 본인이 보는 거죠. 포인트를, 그러면 스드메 패키지를 웨딩 박람회 가서 웨딩 플래너 만나서 스드메 상담을 합니다. 근데 스드메 상담을 하는 업체들, 광고하는 업체들이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이 있나요? 메이크업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부케 만들 줄 압니까? 턱시도를 만들 줄 아나요? 턱시도를 가지고 있나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나요? 웨딩드레스를 만들 줄 아나요? 웨딩샵을 하나요? 사진 찍을 줄 아나요?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를 불러서
계약받고 업체한테 인건비 주고 마진을 챙기는 직업이죠. 내가 만든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 퀄리티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덜 할 텐데, 장사꾼들 말, 중국산 굴비를 영광굴비라고 속이고 수입 소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이고 수입 고춧가루를 국산 고춧가루로 속여서 파는 장사꾼들.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들은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결혼업종 똑같습니다. 메이크업 만드는 사람, 메이크업 할 줄 아는 사람은 장사꾼보다는 아티스트. 웨딩드레스 만들면서 샵을 하는 사람도 아티스트. 사진하는 분들은 작가라고 하죠. 그럼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장사꾼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직거래가 됩니까? 남의 상품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스드메 패키지는 도우미 비용 30에서 50만 원 두 번 이용하는데, 웨딩드레스 피팅비 누군가가 100번 1000번 입었던 중고드레스 3벌에 5만 원, 신상 웨딩드레스 한 벌에 3만 원, 수입 블랙라벨 웨딩드레스 한 벌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피팅비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웨딩드레스 피팅비 들어가고 거기에 스튜디오 원본 CD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스드메 패키지에서 차지하는 추가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되는 추가비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웨딩드레스 투어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의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원가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본식 사진 원가, 메이크업 원가,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스드메 패키지 원가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원가인 거예요. 이 원가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는 땡 잡는 거고 업체는 마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준다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만 원을 깎아주면,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여러분 아무리 공짜를 좋아하더라도 산수는 할 줄 알잖아요. 계산은 할 줄 알죠. 200만 원 카드 쓰면 갚아야 되죠. 그러면 기술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서 200만 원 깎아줬어요. 포인트 적립한다 그래서. 적립했으니까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결국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마진을 어디서 남길까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디선가 깎아준 만큼의 이상의 돈을 챙겨서 가져가니까 광고비도 나오고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돈을 벌잖아요, 업체들이. 이거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의미로 장사, 나쁜 의미로 사기죠. 스드메 상담할 때 여러분이 포인트 주고 돈 줄 테니까 후기 써라 하는 업체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남한테 좋은 정보 주지 않고 좋은 상품을 팔기 전에 후기를 써서 돈 벌어가라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스드메 퀄리티를 말씀드릴게요. 스드메 패키지는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부케, 턱시도, 스튜디오, 턱시도, 본식사진, 원판 스냅, 도우미 비용, 촬영 때, 결혼 때 총 2번, 스튜디오 원본 CD. 이렇게가 구성이고요. 여기에다가 웨딩드레스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벌 구매를 해서 100번, 1000번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포함시키고 경력이 1년에서 2년 된 메이크업 서비스를 포함시켜서 스드메 패키지를 구성하면 제일로 싸구리 패키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담받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상담해주는 사람한테 본식 웨딩드레스는 여러 군데 간들, 웨딩 플래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곳에 가면 웨딩드레스가 단조로우니까 최소 3군데 정도를 가야 다양하게 입어볼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 직접 만들어서 웨딩샵 하는 사람은 5-6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남들이 만들어 오는 공장 가서 드레스를 사다가 장사를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이 뻔하잖아요. 인기 있는 드레스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웨딩샵을 가든 중복되는 10가지 정도가 인기 상품이에요. 뭐 오프숄더, 뭐 화려한 블랙라벨, 뭐 기타 등등해서 벨라인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정도가 유행이에요. 이 유행하는 웨딩 드레스는 모든 웨딩샵에서 가지고 장사합니다. 기술은 없어도 다른 공장에서 똑같이 구매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래도 쌀로 다 둔갑시켜서 장사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옆집에서 예를 들어 인어공주 웨딩드레스가 인기다. 이 드레스 전국적으로 싹 퍼집니다. 그 공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 공장에서 안 만들어도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또 전국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웨딩 플래너가 세 군데 웨딩샵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입어보라라는 것은 한 곳당 광고비 10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신랑 신부가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잖아요. 그럼 그 웨딩드레스샵 드레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투어 간 순간부터 10만 원을 광고비로 받아갑니다. 지금 올라서 15만 원일 수도 있겠네요. 광고비로 받아가니까 한 군데서 받으니까 10만 원이니까 세 군데 가니까 30에서 45만 원 돈의 광고비를 받아먹는 거죠. 일단 이게 마진이에요. 웨딩 컨설팅에. 마진이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좋게 말하면 광고비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 커미션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웨딩샵에서 웨딩 플래너한테 광고비를 냈으니 여러분이 그 샵에 가서 상담만 받고 웨딩드레스 피팅하고 그 웨딩샵 드레스를 안 입는 조건으로 나와버리면 그 웨딩드레스 샵은 뭐가 남죠? 광고비 그대로 10에서 15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비를 받는 겁니다. 피팅비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나쁘던 좋던 누가 100번 입었던 1000번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그냥 입고 결혼할게요 하면 웨딩드레스 샵에서 마진이 없잖아요. 이미 광고비는 업체한테 10에서 15만 원 줬는데 신랑 신부가 거기 포함되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업체에서 마진이 없으니까 드라이 비용 같은 거를 받겠죠. 또 패키지에 포함되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면 기분 찜찜하게 여러분을 대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세 군데 웨딩샵을 가본들 여러분이 A급, B급, C급, D급 중에 D급 패키지를 계약했으면 세 군데 업체를 가서 9벌의 드레스를 입더라도 퀄리티는 똑같은 드레스 중에서 입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가 2m, 170, 150, 100 이렇잖아요. 그러면 1m인 사람이 농구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등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m가 돼야 농구를 하는 기준에 100cm 1m짜리 키로다가 농구를 할 수 있느냐, 선수로 뛸 수 있느냐, 못 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군데 웨딩샵을 가본들 여러분이 계약한 패키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는 D급이다. 그래서 다양한 걸 입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할진 몰라도 어차피 누군가가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입었던 드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그렇게만 해서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또 신랑 신부는 눈이 그렇게 낮아요? 높잖아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신랑 눈치 보여서 그렇지 신랑이 용서해주면 이해해주면 진짜 명품 입고 싶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이게 일생에 한 번이라는 그 소중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나쁜 드레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랑 신부 눈이 B급도 가고 A급도 가고 이거 이쁘겠네요 하는 말들이 나오면 여기서 추가가 붙는 거예요. 입어보는 비용은 무료지만 예를 들어 수입 드레스로 바꾸면 피팅비 안 받을게요 하지만 수입 드레스가 안 하면 피팅비 받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50에서 몇백만 원 추가비를 받아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비가 나오는 거지 드레스를 다양하게 입으라고 여러 군데 보내주는 거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띠모 웨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띠모 웨딩은 KBS, SBS, OBS 경인방송에 거의 20번 가까이 웨딩 드레스 잘 만든다고 나온 업체잖아요. 이 업체가 웨딩 드레스를 명품을 만들어서 스드메 패키지
결혼하는 날까지 프리미엄 블랙라벨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된 패키지가 도우미 비용, 스튜디오, 원본 CD 모두 포함해서 199만 원을 받아요. 이 가격은 인건비만 받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블랙라벨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수드메 패키지를 견적받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500만 원 넘을 겁니다. 분명히 넘을 거고요. 300만 원대는 아마 신상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업체 가가지고 이제 스드메 패키지 상담해가지고 왜 추가비가 붙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웨딩드레스 유통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업체들이 좋은 드레스를 입혀서 추가비 받아 먹을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신부님이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서 웨딩드레스 B 스타일이라는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 웨딩드레스가 신부님이 오늘 웨딩드레스 선택하고 3개월 있다 결혼하면 90일, 5개월 있다 결혼하면 15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웨딩드레스 업체가 신부님이 선택한 웨딩드레스를 다른 신부한테 주말에는 결혼식용으로도 입히고 평일에는 촬영용으로 입히네? 그럼 일주일에 7번, 한 달이면 30번을 누구한테 입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3개월 있다 결혼하면 누군가가 90번 정도 입는 거고 5개월 있다 결혼하면 150번 입은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기 드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결혼 때 촬영 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오늘 선택한 웨딩드레스가 올 봄에 들어왔는지 작년 봄에 들어왔는지 3년 전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횟수는 또 1000번, 20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웨딩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드메 패키지가 정찰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드메 패키지 계약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웨딩드레스를 신상품으로 보장해 주세요. 신상품으로 보장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웨딩드레스 샵에 있는 웨딩드레스를 신랑 신부인 우리가 직접 골라서 피팅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로 결혼 드레스로 선택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주세요 해야 돼요. 언제 골라야 되느냐? 결혼 2달 전에. 결혼 2달 전에 골라놓으면 누군가가 입으면 60번. 근데 신상 웨딩드레스를 보장 조건이고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몇 번 입히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받아놓는 것도 좋아요. 신랑 신부가 좀 독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차피 내 돈 내고 평생에 한 번인데 왜 업체한테 끌려다닙니까? 아니, 다른 업체 가서 그렇게 안 해준다면 오띠모 웨딩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오띠모 웨딩 오시면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배짱 튀기세요. 여러분이 끌려다니시 마시고. 이렇게 해서 웨딩드레스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고 나서 입어보기보다는 스드메 패키지 상담하고 계약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 2달 전에 웨딩드레스를 다시 한번 입어보고 바꿀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결혼 5일에서 10일 전에 해당 웨딩드레스 샵에 방문해서 내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 누군가가 많이 입어서 허름해져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웨딩드레스 샵에 돈을 줘서 내 드레스가 착오 없이 출고가 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웨딩드레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 만드는 공장은 줄잡아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웨딩드레스는 한 벌 구매를 해가면은 100번, 1000번 진짜 그 이상 입히기 때문에 자주 안 사다 쓰니까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기술 가진 사람들이 이쪽 일을 해서는 굶어 죽으니까 드레스 일을 잘 안 배워요. 왜냐하면 한 벌 구매하면 10벌 정도 입히면 그나마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1년에 뭐 한 벌 사갈까 1년에 2벌 사갈까 이런 식이니까 드레스 만드는 제작실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신부님들 신랑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한 말이 정답이에요. 옆을 가나 강남을 다 뒤져도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다. 차라리 오띠모 웨딩에서는 미카도 원단은 맞춤되어 20만원 내서 50만원 난이도에 따라서 또 비즈 장식이 화려한 프리미엄 원단으로 만드는 드레스는 원단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받고 새로 만들어서 신부님이 스타트하는 조건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세요. 왜냐면은 다른 데 가서 3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도 나만의 웨딩드레스를 못 선택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웨딩드레스 잡지를 구매하셔서 거기 디자인을 5가지를 가지고 김 라파엘을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신부님 얼굴을 보면 어떤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제가 판단합니다. 100% 책임집니다. 제가 강남에서만 35년, 총 40년 이상 이 업종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신랑 신부가 디자인 갖고 와서 만들어줘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고마워하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한우물 40몇 년이잖아요. 47년. 그러면 디자인과 눈썰미와 모든 감각을 코디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에 60만 원 신부는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만약에 저한테 맞춤 대여를 하게 되면 제가 신부님을 4번 부를 거예요. 처음에 패턴 뜨고 원단 떠서 기초로 해놓은 다음에 보여줄 거고, 두 번째 원단을 원단과 레이스를 부착하면서 두 번째 보여줄 거고, 세 번째 가봉을 해줄 겁니다. 네 번째는 지퍼 체크를 해서 신부님만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 만드는 우띠무 웨딩이 이렇게 당당하게 동영상도 100% 공개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웨딩드레스 스드메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 길게 찍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파엘 웨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가 있는 나를 찾아오면 싸고 좋은 거.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 웨딩드레스 누가 만듭니까? 만드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정품, 비품이 되는 거죠. 우띠무 웨딩드레스 만드는 나는 모든 웨딩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웨딩드레스 95%는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웨딩드레스 맞추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라이브예요. 라이브 서비스라는 거는 그날 신부님 컨디션, 피부 조건,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100점 만점짜리가 80점 마음에 들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우리가 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잘하는 사람은 컨디션이 나쁘던 신부 상태가 나쁘던 100점 만점에 90%는 만족시킨다는 거죠. 수, 우 이런 식으로 해서 미, 절대 경력 많은 사람들은 미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경력자를 선택하는 건데, 신랑 신부들이 하도 포인트 주고 가짜 글을 올려서 웨딩 컨설팅을 거래하는 웨딩 메이크업샵은 다 유명해졌어요. 참 나쁜 일이에요. 나쁜 그런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슬픈 일이고요. 지금 내가 올려드리는 동영상 정보가 우리나라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다 이 동영상 한 번은 봤으면 좋겠어요. 지침서 같은 역할을 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이크업샵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메이크업샵은 이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잘하는 사람 5사람에 중급 10사람, 진짜 초보, 또 배우는 과정, 갓 학원 졸업한 사람, 이런 스텝이 10명,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샵은 구조상 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직원을 10명 두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돈 벌고 월화수목 금까지 돈 까먹는 건데, 여러분이 메이크업 원장이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 청담동에 A 메이크업샵, B 메이크업샵, C 메이크업샵, D 메이크업샵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 A, B, C, D 업체 중에 각 업체마다 1명만 잘하고 2명만 잘하는 거지 나머지 사람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가짜 후기를 믿고 예를 들어 청담동에 B샵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메이크업 세계를 모르니까 밑에 초보자가 기초 메이크업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팀장이, 마무리만 실장이, 마무리만 부원장이, 마무리만 원장이 해주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드메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신부들한테 물어봐요.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보장받고 여기서 상담해 주던가요?
여기서 메이크업 어떤 식으로 상담해 주던가요? 원장급이 맞나요? 부원장급이 맞나요? 서류상에는 부원장급이래요. 서류상에는 원장급이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이분이 기초부터 메이크업 마무리를까지 해주나요? 예를 들어 신부님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캄프라치. 예를 들어 신부님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뭐 뽀드락지가 있다든가 온몸 파인 데가 있다든가 점이 있다든가 이걸 커버해 주는 거를 이제 기초 메이크업이라 그러는데 이 기초 캄프라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초 메이크업 들어가는 거죠. 1차는 신부님 얼굴에 땜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땜방을 없애주는 과정에 기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 깔리는 거죠. 피부톤이 까만 사람은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 5호, 피부가 하얀 사람은 뭐 파운데이션 1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신부 피부에 따라서 이제 호수별로 서비스가 되는데 이렇게 바르는 과정에 초보들이 해놓은 거를 전문가가 모르고 여기는 이상하지 해서 긁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1차, 2차, 3차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코팅하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 5단계로 마무리, 색조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으면 그걸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이나 촬영하는 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푹 파진 데를 커버 못하니까 신부님들도 옛날에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해주면 일사천리 돼가지고 100점 만점에 90%가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해주고 잘하는 사람이 마무리하니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등급이에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 색조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받으시면 메이크업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받을 때는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메이크업사가 10명 있으면 다 진짜 A급인데 어떤 신부는 그 메이크업사한테 받아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신부님과 메이크업하는 사람의 의견 차이예요. 평생에 메이크업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신부님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신부 혼자만 불만인 거죠. 전문가는 분명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신부님이 우겨서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됐다고 나오니까 신부님이 솔직하지 못한 신부님들은 업체 탓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메이크업 샵은 착합니다. 착한데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나 신랑 신부가 메이크업 샵한테 주는 돈이 작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선택할 때는요. 내가 말한 대로 큰 샵을 조심하시고 작은 샵을 가더라도요. 원장, 부원장, 실장급 이렇게 3단계가 일하는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등급이 실장, 부원장, 원장이 하는 메이크업샵에서는요. 100점 만점에 8, 90%는 무조건 보장받는데요.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러시아워 때 지하철 타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차도 막히고 하는 과정이죠. 메이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메이크업 받고 지금 신도림이면 예익장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분당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주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산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시간 몇 시간 따져가지고 메이크업이 끝나서 가야 되는데 메이크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밑에 사람 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엉망되는데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수정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손해를 보는 거죠. 업체를 믿지 마시고 능력, 경력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오띠모 웨딩이 왜 강남에서 32년 된 업체가 맨날 원장이나 부원장 타령만 할까요? 다른 샵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메이크업을 강남에서 21년 동안 토탈샵을 운영하면서 실장급, 원장급, 부원장급 아티스트만 채용해 보니까 정확한 클레임이 안 잡혀요. 클레임이 걸릴 경우에는 신부님이 진한 메이크업을 적응 못하는 신부, 신부님이 평상시에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신부인데 아티스트가 부드럽게 해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의 클레임이 있지만 정확하게 신랑 신부랑 메이크업사가 상담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으면 절대 클레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꼭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메이크업이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메이크업 보고 신부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전문가인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거 역시도 신부님의 문제예요. 왜? 신부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상담을 예를 들어 25일이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이다. 그러면 24일이나 20일이나 일주일 전이나 메이크업 샵을 한번 방문하는 게 좋죠. 걱정이 되면.
진짜 피부에 트러블 있고 얼굴 이마 좁고 또는 살이 쪄서 뚱뚱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서로 상의를 해서 신부님의 메이크업 평상시에 잘 안 받아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촬영할 때는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잘 나오고 결혼하는 날에 이렇게 해드릴게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서비스 잘 받는 방법은 무조건 5년 이상 된 경력자를 찾아야 된다. 이유는 5년 이상 경력된 사람들은 신부님의 진짜 흑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경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꼭 경력 많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고, 무조건 경력 많은 사람이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없다. 초보자들이 감각도 뛰어난 사람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가끔 실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이나 부원장이 욕을 먹잖아요. 그 초보자들 때문에. 왜? 10번 잘하다가 10번 못하니까. 도 아닌 뭐죠.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까 선수들한테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오띠모 웨딩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메이크업이나 헤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스튜디오 가더라도 촬영이 잘 나올 확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이크업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면 메이크업은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이 이쁘든 안 이쁘든 사진은 잘 나오기 때문에 단지 결혼하는 날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면 안 좋을 텐데 하는 신부님의 생각 때문에 문제지, 스튜디오 촬영할 때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 원장님들한테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결혼하는 날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게 해줄 건가요? 물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레짐작으로 여기서는 말을 해봤자 이렇게만 해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강남에서 최소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5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스튜디오, 예를 들어 A 스튜디오는 이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고 B 스튜디오는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고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훅가시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훅가시를 확실히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 3시부터 촬영인데 그럼 2시 반까지 도착해서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고 헤어가 마음에 안 든다. 끝장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스튜디오 오띠모 웨딩에 얘기하던 스튜디오에 얘기하던 저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좀 수정해야 돼서 한 30분 늦어질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 스튜디오 촬영해놓고도 신부님이 기분 좋은데, 헤어도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고 이거 지금 미치겠네. 이러면 신부님 그날 촬영도 꽝이고 메이크업도 안 좋습니다. 아무리 소고기 좋은 거를 주면 뭐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잘해 먹어야 맛있는 소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소고기 1등급을 가져가가지고 C등급 요리하는 식으로 해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물론 맛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거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드메 유통과 추가비 나오는 부분, 아무리 여러분이 포인트를 아껴서 할날에도 어차피 스드메는 계약과 동시에 결혼하는 날까지 100에서 500만 원 추가를 받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그리고 장사꾼들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절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 촬영이나 본식 사진은 뭐 그렇게 제가 정보를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촬영 원보 CD는 보통 30만 원에서 33만 원. 그렇게 하고 촬영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기본이고요. 촬영 드레스 고르는 시간은 촬영하는 날 골라요. 요즘은 촬영하는 날 신부님이 고르는데, 촬영 드레스 고를 때도요, 이쁜 거 고르는 것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잘 나오는 드레스를 골라야 되는데, 심플한 거 한 벌에 좀 확 퍼지는 밸런스 드레스를 가지고 가는 게 사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신랑 이제 턱슈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 양복을 많이 입거나 또 정장 맞춰서 입거나 오띠모 웨딩에서 주는 턱슈도를 입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뭐 10명 중에 한 7명은 본인 거 맞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궁금한 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본식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동영상 끝낼게요. 본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부님들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 스냅 사진을 보고 여기 사진 되게 이쁜데 이 업체에서 하면 잘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스튜디오 스냅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스튜디오 업체는요, 여러분, 본식 사진 업체는 사진 잘 나오는 예액장 거 찍어가지고 샘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만드는 건데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본식 사진을 잘 찍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비싼 예액장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지 않고 일반 예액장에도 불구하고 좀 잘 찍고 싶다 그러면 우띠무 웨딩에서 제공하거나 다른 컨설팅에서 계약하신 분들은 해당 업체, 그러니까 패키지에 포함되는 스냅사진 업체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브 알바를 10만원에서 15만원짜리를 추가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하는 분한테 한 3에서 5만원 팁을 주면 이분이 기를 쓰고 또 찍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본식 사진을 진행하는 게 좋고, 요즘은 스드메 견적에 본식 사진 빼고 이렇게 편법 견적을 내주는 업체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스드메 준비 정보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스드메 추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띠무 웨딩 네이버 카페 보면은 제가 스드메 추가비 유형을 다 올려놨습니다. 꼭 여러분이 줘야 될, 안 주면 안 되는 추가비는 도우미 비용. 1회당 15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거도 30만원까지 받는 업체도 있고요. 웨딩드레스는 중고 3벌에 5만원. 투업이 3에서 5만원. 그리고 신상 웨딩드레스는 한 벌에 5에서 10만원. 수입 드레스도 5에서 한 20만원 이렇게 피팅비를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스튜디오 원보 CD는 보통 33만원 세금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업체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띠무 웨딩 스드메 계약하신 신랑 신부한테 당부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띠무 웨딩 스드메를 잘 디다 보면 다른 업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띠무 패키지를 다른 업체랑 비교할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메이크업 원장급 부원장만 근무하는 업체를 보장해주면은 이 비용은 100에서 200만원짜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상 웨딩드레스라고 체크해서 계약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깨끗한 신상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이 비용도 다른 데 가면 100에서 500만원이에요. 이런 패키지를 구성해서 스몰 패키지는 결혼하는 날까지 신상 웨딩드레스 부원장급이나 원장급 메이크업 포함해서 169만원. 고급 패키지는 179만원, 프리미엄 블랙라벨 신상 웨딩드레스 패키지는 199만원에 받고 있고, 매월 20상 선착순으로 스드메 패키지 무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무료라 그러니까 다 공짜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우미 비용도 대주고 스튜디오 원보 CD도 대주고 다 줘야잖아요. 그럼 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그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인건비 내셔야 됩니다. 단 웨딩드레스 피팅비나 웨딩드레스 대여, 촬영드레스 대여, 턱시도 같은 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단 일해주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145만원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145만원 무료 이벤트 내용은 웨딩 박람회에서 250만원 패키지 견적받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띠무 웨딩은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싼 패키지라도 웨딩드레스는 그렇게 더러운 거 내보내는 업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드메 준비 마쳤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010-6655-1690 전화주세요. 아침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믿음은 약하지만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다른 업체는 고가 손님이 와야 기분 좋지만 저는 고가 손님 오면 부담스럽고 싸구리 손님이 왔을 때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저를 활용해 주시고 우띠무 웨딩이 이렇다는 거 입소문만 내주세요. 가짜 후기 올리지 말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정확한 패키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가격 올릴 생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